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인데요. F-22와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전투기들을 꺾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항모 전단을 위협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에 맞춰 더더욱 미 함대 이지스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고, 아무리 빽빽한 방어망이라 해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자전 공격기나 극한의 스텔스성을 가진 B2 폭격기 등 어떤 위협에도 미군은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도 몇 가지 부문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 무기가 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가장 뛰어난 무기로 사랑받아온 무기, 효율적인 성능과 조건으로 미국의 무기를 대신하고 있는 무기, 아직 배치되지 않은 미래의 무기들을 대신해 현역에서 뛰고 있는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미국에서도 수입되어 자체적으로 개량되는 등 쏠쏠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에서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품 무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입니다. 이 무기는 스웨덴의 사브 보포스 다이나믹스가 만든 것인데요. 대장갑 화기로 만들어진 이 무기는 휴대용 무반동포의 걸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반동포란 반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발사 시에 포신이 후퇴하지 않으며 높은 명중률로 이어질 만큼 비교적 반동이 훨씬 작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 칼 구스타프의 사격 영상을 보면 땅은 흔들리지만 보병의 어깨에 견착된 칼 구스타프4는 거의 소총 수준의 반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반동이 작아 보이는데요. 칼 구스타프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벼움에 있습니다. 가장 개량된 최신 버전인 칼 구스타프 M4의 경우 티타늄과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게가 7kg도 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경기관총인 M60보다 가벼운 수준이니 사용하는 병사의 피로도를 크게 낮춰주며 기동성 또한 훨씬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60여 년간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84mm 구경이라는 기준만큼은 항상 유지해왔습니다.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등장해 1948년 스웨덴 육군이 사용하면서 점차 많은 국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자체 개발하려고도 했습니다. 1980년대 말 특수전 부대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은 다양한 무반동포들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칼 구스타프의 성능은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레인저 같은 미 육군 부대와 해병대, 네이비실에서도 이 칼 구스타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폭풍 분사구와 발사관을 연결하는 부분에 노브가 있고 이것을 열어 제껴 포탄을 넣고 발사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땡 하는 특유의 맑은 발사음이 인상적입니다. 간단한 구조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과 신뢰성, 7kg에서 13kg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가진 장점 덕분에 미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40여 개국의 보병들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탄종에 따라서 이 무기는 M60 패튼이나 레오파르트 1과 같은 2세대 전차까지도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환경 및 기상 조건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동시기 및 현용 대장갑 화기들에 비해서 칼 구스타프의 대장갑 화력은 탄환을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전차 화기들에 비하면 통상 탄약이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데요. 하지만 대신 그 외의 모든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포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의 차량을 한 방에 제압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며 간이 박격포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진지전에서도 간편한 휴대성과 무게에 비해 강한 화력을 이용해 유용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명탄이나 연막탄을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는 다목적 무기인데요. 칼 구스타프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 화력보다는 여러가지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포탄들을 하나의 포신으로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성에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다양한 포탄의 종류를 대략 살펴보자면 먼저 FFV441 고폭탄이 있습니다. 1000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고폭탄은 신관 조절로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총 무게는 3.2kg이며 2.3kg의 탄도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쇠구슬이 약 800개 내장되어 있어서 많은 장갑을 갖추지 못한 여러 목표물을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는 FFV-441B가 있고요. 연막을 퍼뜨리는 포탄인 FFV-469, 쇠구슬 대신 화살과 같은 플래시헤트가 1100개나 들어있는 FFV-401이 있습니다. 플래시헤트란 지난 AC130 시간에 보여드린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우리나라에서는 날탄이라 부르는 이 포탄을 작게 만든 것인데요. 날카로운 쇠화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마치 부비 트랩처럼 피격 지점에 퍼져서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FFV-401은 비교적 사거리가 짧아서 100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포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전차 고폭탄도 있는데요. FFV-551은 몇백 미터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로 타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반동포의 약점을 보완한 보조 로켓 추진탄입니다. 장갑 관통력은 약 400mm 정도인데 추가 가속을 위한 로켓 부스터와 안정핀이 있습니다. 고정 표적일 경우는 500m, 이동 표적일 경우는 400m의 사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탄을 더 개량시켜서 사거리를 1000m 정도까지 늘린 FFV-651 포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인 MCT-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 양상이 이전 같은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해외에서의 저강도 분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 육군에서는 좀 더 가볍고 작은 경량의 장갑 차량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송기로 손쉽게 수송이 가능하면서 보병들과 항상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필요성에 따라 선택된 것이 바로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스트라이커 장륜 장갑차는 스위스의 모바그에서 개발한 피라냐 장갑차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미 해병대 LAV-25 장갑차 역시 피라냐 장갑차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현재 미 육군의 장륜 장갑차이며 제식명은 스트라이커 임시 제식형 장갑차, 줄여서 IAV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미래형 전투체계 일부인 미래형 전투 요인 차량 도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의 대체자 역할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잘 알려진 이 보병 지원용 차륜형 장갑차의 개량 버전인 M1296 드라군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30mm 기관포가 수입되어 탑재되는데요. 드라군이라니 이름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미군은 예전부터 82 공수사단 같은 경보병 부대를 개전 초기의 시간 벌기를 위해 운용하는 개념을 확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보병 제대를 불리한 싸움에 던지는 것보다 이 초동 대응 부대를 차량화하고 좀 더 강한 화력을 부여해 경보병 사단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탄생한 것이 스트라이커 전투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전투단은 상대 정규 기관 및 기계화 제대를 상대로 운용할 생각을 미군은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이라크 전쟁에 투입해봤더니 그 피해가 꽤나 막심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빠른 수송을 위해서 방어력을 포기한 물장갑 차량인 만큼 피하 구분도 제대로 안되는 이라크 전장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릴라들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성형 자격탄두를 사용하는 RPG-7을 수시로 날려댔고 페어 더미 속에서 강력한 위력의 지뢰와 급조 폭발물들이 여기저기 마구 널려있어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기관 총탄을 간신히 막는 수준의 방어력을 가진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철조망과도 같은 슬랫 아머를 사용해 충격으로 폭발하는 RPG-7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운이 없으면 가끔씩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전차가 아니기에 반응 장갑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요. 이라크 전쟁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신속한 전장 배치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맞지 않는 임무에다 잘못 투입시켜버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인지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개량되고 있는데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기본 틀이었던 피라냐 시리즈의 장갑차와는 달리 25mm 기관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전에서의 직접 화력 지원에 있어서 페널티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M2HB 자동 포탑을 올리는 등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요. 미 육군 제2기병연대 M1296 드라군 또한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강화하기 위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중구경 무인 원격 포탑 MCRWS 프로텍터 MCT-30은 올비털 ATK 아마넨트 시스템즈사의 30mm 기관포인 XM813과 7.62mm 동축 기관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M813 30mm 기관포는 양방향 급탄 방식으로 기관포의 좌우에
각각 한 개씩 2개의 급탄 상자를 부착하며 각각의 급탄 상자에 150발의 포탄이 장전되어 있는데요. 이 급탄 상자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장전할 때 아래로 내려서 병사들이 차량 안에서 장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위험하게 병사들이 고개를 바깥에 내밀 필요가 없어서 생존성이 증가하는데요. 30mm 곱하기 173mm 탄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철갑탄과 날개 안정탄, 소폭 소위탄, 훈련탄, MK310 프로그램 공중 파열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며 40mm 기관포인 슈퍼 4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다는데요. 최선의 방어는 곧 강력한 공격력이 아닐까 합니다. 30mm 기관포의 강력한 화력을 생각해보면 생존성과 공격력을 높인 새로운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로 차체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전고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신속하게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C-130보다 더 큰 수송기인 C-17이나 C-130J, 슈퍼 허큘리스 같은 대형 수송기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해리어 전투기입니다.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전투기인 해리어 전투기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개발해 영국 공군과 해군이 썼던 중고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인데요. 해리어는 세계 최초의 수직 이착륙 전술기이며 F-35B가 나오기 전까지 운용되는 사실상 유일한 수직 이착륙 전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해리어를 따라잡기 위해 소련군에서는 YAK-38을 만들기도 했지만 성능 부족 문제와 군비 축소 등의 문제로 퇴역했는데요. 해리어는 냉전 기간 동안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의 공격이 일어나 기존의 비행장이 괴멸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구상되었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간이 비행장이나 공터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운영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허공에 멈춰 호버링하며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해리어 전투기의 기동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외에도 F-22 랩터처럼 정교한 비행 능력을 가진 많은 전투기들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리어는 개발 목적상 본격적인 공격기만큼의 탑재량이나 항속거리가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맡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의외로 장수한 독특한 전투기입니다. GR-7 AV-8B 버전의 경우는 환골 탈퇴 수준으로 변화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전장에서도 충분한 전투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 기체인 F-35B가 나오게 되면 모두 퇴역할 예정이지만 F-35B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2025년까지는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 연안 경비대가 해상 초계기로 쓰고 있는 C-27J 스파르타는 이탈리아 알레니아사가 제작한 수송기를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듯 하지만 한때 미 특수부대의 주력 개인화기 중 하나였던 MP5 기관 단총 또한 명품 기관 단총인데요. 독일의 헤클러 운트 코에서 개발한 이 기관 단총은 네이버 실이나 SAS, GIGN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돌격 소총들과 특수 장비의 개발 등으로 일선에서 약간 밀려나는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총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쉽지만 잘 청소할 경우 내구성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반동 컨트롤이 쉽고 도탄 위험이 적다는 장점으로 여전히 기관 단총 분야에서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UMP-45나 MP-7, FNP-90이나 PDW 등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MP5의 수요는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같은 무기들 외에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완제품보다는 부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일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데요. 항공기 부품의 비중이 40% 정도로 가장 많고 센서, 화포, 기갑 차량 순으로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무기들 중 우리나라의 무기는 없어서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자체 A4 레이더를 개발하거나 F-35의 정비 업체로 한국의 업체가 선정되는 등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무기가 미국에 수출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